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주민등록 열람 금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 변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특정 범죄 신고자,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 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로는 유출 입증 자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금융기관 확인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예로는 법원 판결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만약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에 대한 진료 기록부 혹은 진단서, 예를 들면 상해 진단서 이런 것들 필요하시고요. 재산은 금융거래 내역서, 은행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상담사실 확인서랑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는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녹취록이라든지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자가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변경 결정 청구를 하죠. 그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의결이 완료되면 시, 군, 구의 결과가 통지됩니다. 허용이 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고요. 기각이 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번호와 연계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복지나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 변경이 가능해요. 아주 빨리 되진 않고 한 하루 정도면 자동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은행이나 보험, 통신, 핸드폰이나 인터넷 그런 것들,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이런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하셔야 됩니다. 변경할 내용이 굉장히 많긴 한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유출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안고 가야 할 문제이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제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제도냐면 이 민원은 가정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행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제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집에 가해자와 한 집에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쵸? 이 서류에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가족 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번호를 못 찾게 해야 가해자가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제한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피해자라든지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 내에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가족 내에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족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요. 일단 먼저 접수를 합니다. 읍면동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를 하고요. 또 역시 이곳에서 처리를 합니다. 제출 서류가 이걸 다 제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읽어볼게요. 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 확인서라든지 또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신분증명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권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아무거나 한두 개쯤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에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상담을 한 번만 해도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상담을 했다, 몇 월 며칠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상담사실 확인서, 기간이 좀 오래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요 위에서는 상담소라고 했어요. 여기선 보호시설의 장에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에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범죄자 보호자가 빠졌네요.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장 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지역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피해 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임시조치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고소 고발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사건 결정 결과 증명서, 수사 결과 통지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이런 것들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갖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예요. 044-205-3147
위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 처리기관, 이 관할 처리기관과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는 한 집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을 때 가족증명서를 뗀다거나 할 때 같이 나오는 그 가족이 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한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렇게 보호막 같은 경우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주거지가 드러나지 않아야 집에서만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가족학습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나 친족 성폭력 피해자나 집안에서도 이제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살인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바꾸고 그리고 주민등록표를 열람을 곧바로 해서 누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제도를 써도요. 주민등록번호가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 한 장으로 아주 쉽게 공식적으로 불법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공식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원에서 내려주는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악용을 했을 경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어떤 판례를 하나 준비해 올 거예요. 그 판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까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지금 보니까 벌써 12분이 넘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담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보호 방법도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